파트 6, 챕터 6 파트 B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받았으면 이렇게 꽃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얼만큼 회전을 하고 이동을 했을 때 또 똑같은 물체를 갖다 치면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죠. 그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에피폴러 지오메트리라는 내용을 다뤄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에피폴러 지오메트리라는 내용을 다뤄봤었고요. 해당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2D 포인트랑 여기 있는 2D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방법론이었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은 퓨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돈 거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양한 시도들이 어떤 것이었던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회색 블러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1번 트라이앵귤레이션, 얘는 이제 2D 이미지만을 가지고 그 3D 포인트 뎁스를 이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고요. 결국에 이제 뎁스 정보가 있어야지 그 랜드마크의 위치를 추정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2D 에피폴러 지오메트리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3D 포인트랑 2D 포인트의 페어 셋을 가지고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얘를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이 입상을 사용을 해서 얘를 추정을 하는 RT를 추정을 하는 그 방법 1번, 이 Perspective Endpoint PNP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한 3D 포인트랑 여기서 계산한 3D 포인트랑 이런 페어셋을 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그러니까 이 RT를 추정을 하는 그런 방법, Iterative Closest Point 3D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3D 정보까지 더해서 이제 카메라의 포즈 추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여기서부터 소개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 내용인데 여기는 그렇게 막 진지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어떤 방법인고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뎁스를, 그러니까 물체가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재려면은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방법은 스테레오 카메라나 RGBD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뎁스 값을 그냥 얻어오는 거였죠,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그런 걸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모노큘러 카메라만 써야 된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무엇이냐, 로봇이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같은 랜드마크를 이제 그 디텍팅을 했을 때 그 랜드마크 포인트의 뎁스를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냐를 보면은, 똑같이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두 개의 벡터 Z1과 Z2를 이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이 Z1과 Z2 같은 경우에는 3D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핀홀 카메라 모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쿠에이션을 다시
쓸 수 있겠고요. 이 이퀘이션에서 또 지난번과 똑같이 Z2 벡터를 양변에 외적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equal 제로로 이퀘이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쟤를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S2 저기 있는 저 S2 있죠? 저게 이제 저 카메라 포인트 2 이 O2점에서 봤을 때의 점 P의 이제 뎁스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S1에 대한 이퀘이션만 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S1 알게 되면 저 이퀘이션을 통해서 S2까지 바로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S1과 S2에 대한 뎁스 값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도 저 이퀘이션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가 되겠죠.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역시 확실한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반드시 앞선 이퀘이션에서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저거를. 그래서 퓨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동작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각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트랜슬레이션이 작아요. 근데 다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알고리즘 간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차가 어느 프로세스에서든 간에 일단 오차가 델타 세타만큼 생겼다 합시다. 이 P에 대한 어떤 이제 O2가 관측한 어떤 오차가 델타 세타만큼 있었다 하면은 뎁스에 대한 오차를 이 델타 세타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델타 세타만큼 오차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얻어낸 관측값은 이 점선하고 얘가 만나는 이 교점에서 이제 오차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얻게 되는 뎁스 값은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은 이 거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거리잖아요. 근데 얘가 작은 것과 이 트랜슬레이션이 작은 경우와 큰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큰 경우가 이 오차가 적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어떤 그런 거죠. 이걸 모르면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델타 세타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하이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 상으로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계산 리소스가 더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트랜슬레이션을 그럼 미친듯이 크게 가져갈 거냐? 그럼 피처 매칭할 때 어려워지겠죠. 당연하게도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합니다.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 그래서 좀 이제 되도록이면은 비싼 장비를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이거는 살짝 모노큘러밖에 못 쓸 때 좀 쓰면 좋은 그런 스타일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뎁스 이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제 그거는 좀 슬램에서 쓰기에는 살짝 너무 버전이 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활용을 하는 게 좀 이제 제약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나온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PMP와 ICP, Iterative Closest Point, 이거 두 개 방법, 두 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스트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일단은 PMP를 다룰 거고요. 이 PMP의 핵심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가 핀홀 카메라 모델을 통해서 어찌됐든 3D 포인트의 위치를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 구했던 3D 포인트의 위치랑 2D 포인트의 위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을 해보겠다
그 쌍을 활용을 해가지고 카메라의 위치를 추정을 해보겠다, 포즈를 추정해보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PMP도 뭔가 PMP라는 알고리즘이 하나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PMP에서 갈라져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DLT를 통해서 이 PMP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P3P라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얘는 이제 좀 이미지 상에 이제 세 삼각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들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글로벌 포즈를 찾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얘는 아주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얘를 애널리틱하게 풀려면은 좀 많이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걸 다루진 않을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 물론 여기에도 non-linear optimization을 활용을 해서 이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형대수를 활용한 이제 DLT, Direct Linear Transformation 방법을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얘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그 이미지 상에서 이제 이미지 상에서 3D 포인트랑 2D 포인트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있겠죠. 물론 있겠죠. 없으면 안 되죠. 얘네 둘을 구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의 이제 그 얘가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라고 이제 쳤을 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로테이션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를 로테이션해서 카메라 쪽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핀홀 카메라 모델로 프로젝션을 시킨 게 픽셀 포인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그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라던가 뭐 디스토션 모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뺐습니다. 일단 수학적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만 코드에 다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얘네들이 어떤 그런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회전 행렬과 이만큼의 트랜슬레이션을 그냥 컨캐네이션한 행렬 하나를 두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벡터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항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립시키는 이 행렬을 찾겠다 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얘까지 핵심 아이디어가 동의가 되셨으면은 이거를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좀 간단한 이제 그 이퀄 제로 형식의 이퀘이션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에와 같이 하나하나씩 이제 엘리먼트들을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 t 아까 전에 이제 RT 이 행렬을 에서 첫 번째 행을 뽑아서 얘를 이제 T1 벡터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행을 뽑아서 T2 벡터라고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행을 뽑아서 T3 벡터라고 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식을 알잘딱깔센하게 딱 정리를 했을 때 저렇게 두 가지의 이퀄 제로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퀄 제로 이퀘이션을 얻었으니까 얘를 이제 적당하게 n개 피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다 스테이킹을 한다면은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저렇게 입은 이제 행렬 곱하기 벡터 이퀄 제로 뭐 이런 이퀘이션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풀어가지고 저 행렬에서의 이퀄 제로 행렬 눌스페이스를 얻으면은 눌스페이스의 어떤 엘리먼트도 어떤 거 저 하나의 유니크한 어떤 해를 어떤가 어떻게든 저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회전과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 t에 대한 열 벡터들이 각각 이제 4차원 벡터들이니까 저 4차원 벡터들을 쭉 일렬로 늘어났을 때 1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근데 이제 포인트 페어 하나당 그 3D, 2D 포인트 페어 2D 포인트 페어 하나당 2개의 이퀘이션이 나오니까 총 6개의 페어만 있으면은 이 12개의 변수에 대한 이제 행렬이 잘 완성을 시킬 수 있겠거니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이 저희 목적이 선형 방정식을 푸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PMP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DLT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6개 페어보다 더 많은 피처 포인트에 대한 2D, 3D 포인트 셋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SVD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오버디터민드 된 행렬에 대한 어떤 최적해를 찾는 알고리즘을 또 만들 수 있는데 뭐 그건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은 건 됐는데 찾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그 스페셜 올소고널 그룹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SO3에 들어가도록 맞춰주면 된다 라고 책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살짝 이거를 좀 간지나게 표현을 하면은 결과를 DLT로 해서 나온 결과를 SE3 매니폴드 위에 사용시킨다, 리프로젝팅한다 뭐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막 이런 표현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지나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는 녹화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알고리즘을 만들 때 우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의도적으로 뺐다, 얘를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DLT 메소드 1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P3P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PMP 문제를 풀기 위해서 P3P라는 알고리즘이 있는 건데 더 간단해요. 간단하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책에서는 수식을 진짜 아주 간지나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핑글핑글 돌 것 같은데 그냥 진짜 핵심 아이디어만 뽑아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가 얻은 이미지가 있을 때 실제 포인트 3점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담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픽셀 포인트 1, 2, 3번 3점이랑 실제 포인트 1, 2, 3점 3점이랑 이렇게 그 삼각뿔 형태의 도형을 그려봤을 때 얘랑 닮음이라는 거죠. 그죠? 이 닮음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카메라 포즈를 추정을 하겠다 라는 알고리즘이 P3P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드라이브 해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이 식에서 X랑 Y를 구하면은 우리가 카메라 포즈를 추정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요. 근데 저 식을 푸는 것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뭐 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사용을 하라는데 이거가 이제 가우시앙 이분이 이제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이퀘이션 푸는 방법을 가우시앙,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제시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방법이라서 책 자체에서도 소개를 그렇게 크게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P3P 방법을 활용을 해서 저 X, Y가 3D, 2D 페어셋을 3D 포즈 이스티메이션 문제로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알아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관심 있으면 알아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좀 쓰기 어렵고요. 이제 저 3D, 4D, 네, 3D랑 4D래 2D의 포인트들이 노이즈에 의해서 미스매치가 됐다. 이랬을 때 알고리즘이 빠그라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추천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방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LT 방법,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DLT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살짝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따로 여기서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저 문제를 풀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뒷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포즈랑 랜드마크 포인트들을 한꺼번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거든요. 그래서 이 번들 어저스먼트에서 또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텐데 굳이 또 여기서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여기서 또 하고 뒤에 가서 또 하면은 좀 살짝 그렇게 막 엄청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뭐 저희의 타임 컨스트레인트를 맞추면은 뭐 한 가지 유효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T를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하나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과 똑같은 가정을 합니다. n개의 페어셋이 n개의 3D, 2D 포인트 페어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2D 포인트, 3D 포인트에 대한 이제 페어셋이 n개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있을 테니까 그 사이 인덱스를 i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퀘이션을 피놀 카메라 모델에 의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얘 주어졌고 얘 주어진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랑 얘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주어진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차이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t를 찾는 게 저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의 서메이션을 오브젝트 펑션으로 해가지고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결과를 답으로 내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얘를 이제 residual term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이제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residual error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거에 대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풀므로써 우리가 이제 최적적으로 그럴듯한 이제 카메라 포즈를 추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이제 적용을 하든 르벤버그 마컷 방식을 활용을 하든 결국에 우리가 자코비안을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난점이죠.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자코비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리 알지브라에서 이제 배웠듯이 결국에는 이제 리 알지브라에서 배웠던 죄송합니다. 리 알지브라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죠. 왜냐면은 얘 t 자체가 리 알지브라에 나오는 이제 스페셜 이클리디안 그룹에 대한 이제 스페셜 이클리디안 그룹의 매니폴드 위에 존재하는 원소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에러 오브젝티브 펑션이 정의가 됐으니까 결국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얘에 대한 미분을 해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챕터 3에서 배웠던 레프트 perturbation 모델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겠고요. 이제 거기서 사용을 했던 메소드 중에서 이제 아예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포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프트 퍼터베이션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퍼터베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소 변화량 델타 t에 대한 리 알지브라 엘리먼트를 델타
여튼 타우라 읽겠습니다. 뭐 타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에 대한 미분을 활용을 해서 이 에러에 대한 자코비안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편의를 위해서 일단 이 P 자체에 저희가 원하는 엘리먼트들은 X, Y, Z 1 중에서 X, Y, Z니까 1번부터 3번 엘리먼트의 잘라서 이제 그 결과를 P'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받아내야 될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체인룰을 통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의하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X, Y, Z 그 다음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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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Z, V, V, V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얘가 픽셀 값이고 얘네 두 개 픽셀 값이고 얘가 이제 실제 3D 포인트겠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 릴레이션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카메라 네오 파라미터로 이제 인트린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됐어. 얘는 이제 알아냈어. 그럼 얘를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얘에서 이제 일전에 배웠던 이제 레프트 퍼터베이션 모델, 그러니까 좌속동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배웠던 행렬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행렬이 나오면은 얘를 이제 알잘 딱갈세나에 곱해가지고 결과 행렬을 이렇게 간단한 폼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얘 리 알지브라에서 이 식을 드라이브 해내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간단한 폼으로 나와요. 그죠? 얘를 이론 자코비안을 얻어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우스 뉴턴 메소드나 르벤버그 마르콧 방식이나 이런 방법 두 개 좋은 방법들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랜드마크 포즈, 그러니까 저 P에 대해서 또 저걸 변수로 두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챕터 8 가면 또 자세히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P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P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행렬을 전개할 수 있는데 얘는 여기서 이 PMP에서 쓰인다기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번들 어저스먼트에서 쓰이는 거고 여기서는 잠깐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카메라 포즈를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이제 챕터 3에서 달려왔던 겁니다. 챕터 3에 있던 내용 핵심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수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수학 강의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테이션을 하나하나, 노테이션이나 데피니션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걸 쓸 것인가에 대한 핵심만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그레디언트를 간단한 폼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해당 제반 지식이 필요했다라는 것 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PMP를 이렇게 풀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방법도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D 포인트 페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얻어내는 이제 ICP라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있고 로봇이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회전을 하고 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꽃을 되게 좋아하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제 각각이 이제 관찰을 했다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있는 이 픽셀 포인터들이 있을 거고 이 픽셀 포인트를 핀홀 카메라 모델로서 이제 각각의 이제 3D 포인트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P1 얘 5원, 얘 1번 포즈, 2번 포즈에서 본 걸 P1, P2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3D 포인트 페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 코디네이트에서 봤을 때 위치 벡터가 나오는 거고 이 코디네이트에서 봤을 때 위치 벡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각각 코디네이트에서 봤을 때 이제 위치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회전된 카메라만큼의 차이가 나겠다. 모든 3D 포인트 페어셋에서 그만큼 차이가 나겠다. 라는 거를 두고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간다. 이러한 어떤 이제 이러한 가정을 두고 풀어 나가는데 결국에 가서는 실제 관측값에 에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도 그 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차이가. 그럼 이 차이를 최적화하는 R과 T가 이제 R과 T를 찾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차이의 서메이션을 최적화하는, 결국 또 이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넘어가죠. 근데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무작정 이제 여기다 또 이제 레프트 퍼터베이션 모델 구해가지고 이제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식으로 센터를 구할 수 있어요. 센트로이드를 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뭔 뜻이냐? 3D 포인트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좌표 페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여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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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점들에 대해서 얘에서 봤을 때 이 점들의 이제 무게 중심 위치, 한마디로 이 점들을 각각 x, y, z 값들을 각각 다 더하고 그걸 평균된 그 위치, 뭐 가령 여기라고 합시다. 대충 그럴싸해 보이니까 여기 위치랑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또 똑같이 비슷한 위치, 뭐 대충 여기라 합시다. 얘네 둘을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딱딱딱딱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살짝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하면은 로테이션과 이 트랜슬레이션을 구함에 있어서 얘네 둘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나마 가장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둘 다 동시에 구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 구하면은 이 센트로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깔끔하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트랜슬레이션을 굳이 그러지 말고 R부터 일단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구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R에 대한 이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R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센트로이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식을 한 번 더 익스펜션 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를 이제 R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바꿨어.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이 어떤 아까 전에 봤던 여기가 그래, 여기서 이제 이 센트로이드랑 실제 데이터 포인트들의 차를 Q로 이제 정의를 합시다. Q라는 벡터로 정의를 했을 때 이제 아까 전에 오브젝티브 펑션 R에 대한 이제 목적 함수는 저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바꿨을 때 얘를 이제 딱딱딱딱 전개를 해보면은 결국 저희가 필요한 거는 R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식이니까 R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텀들은 다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R 트랜슬레이션 R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얘가 이제 역행렬이니까 R에 그냥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얘 사라지고 얘도 그냥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얘예요. 이렇게 이 점이 여기 있죠. 결국 이렇게 남는 게 얘니까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arg mean 이퀘이션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argument mean 이퀘이션 정의할 수 있는데 얘만 딱 놓고 봤을 때 좀 뭔가 어려워 보여요. 문제를 풀기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얘네들을 그냥 노가다로 한번 다 전개해보는 거예요. 전개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수식을 다 전개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적기에 좀 공백이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냅둔 거고, 얘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그마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오는 식을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얘도 살짝 보기 좀 그러니까 하나의 큰 행렬 W라고 일단 퉁치고 이 R에 대한 얼그빔, 이 R과 W에 대한 어떤 행렬을 풀어서 이제 아규먼트 민을 구하는 그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가장 심플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singular vector decomposition으로 푸는 방법이 이렇게 그냥 R을 이 W 여기 이렇게 나온 W 행렬을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 U 행렬과 V transpose 행렬을 곱하면 그게 R이 된다. 만약에 W가 full rank라면은 이렇게 R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논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 논문을 다 보고 이제 왔는데 넣을까 하다가 이제 결국 안 넣었습니다. 뺐어요. 만약에 근데 저 R 또한 스페셜 올소고널 그룹에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컨스트레인트에 만족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디터미넌트가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냥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ICP를 linear algebra를 활용을 해서 푸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다면은 non-linear method를 활용을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지난번과 다 하던 짓 하는 대로 이제 그 transformation matrix를 정의를 하고, 뭐 얘를 이제 Lie algebra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얘에 대해서 또 이제 left perturbation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코비안을 구한 다음에 알아서 다 하던 대로 가우스 뉴턴 메소드랑 레벤버그 마르콧 메소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non-linear optimization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ICP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점이 무조건 유니크한 솔루션 혹은 유한계의 솔루션만 뱉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유니크 솔루션이 나왔다 그러면은 넌 리니어로 풀든 그 리니어로 풀든 결국에는 그게 글로벌 미니마일 테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뎁스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ICP를 쓰는 게 아주 좋은 초이스가 되겠죠. 뎁스가 없다 근데 굳이 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쓰거나 뭐 다른 이제 기작들을 써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쓸데없는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PMP 같이 PMP 문제로 이제 수렴시켜가지고 푸는 게 또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비주얼 오도메트리,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카메라 포즈 이스티메이션의 결과와 저희가 관측한 랜드마크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랜드마크 포인트들의 결과들을 한꺼번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최적의 지도와 최적의 그 지도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슬램이고, 그게 바로 챕터 8과 9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챕터 8과 9이 슬램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내용이고, 이 ICP, PMP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적화 과정에서의 그 좋은 초기 값을 넣어주는 용도로 쓰기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마디로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어차피 백핸드에서 또 쓸 거니까 여기서 백핸드 쓰고 거기서 또 백핸드를 쓰나, 여기서 좀 쓰면 좀 뭔가 더블로 좀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 충분하게 우리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하드웨어를 써서 이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의 프로세스를 쫙 단축을 시킬 수 있다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환경에서 한다. 그러면은 리니어 메소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학도로서의 이제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효율적일지 상황에 따라서 알잘딱깔센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선 중요한 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습이지. 실습으로 좀 넘어가 볼 겁니다. 오늘 실습은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 왔어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이제 이론 자체가 그렇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실습을 풍성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기준에서 풍성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이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앵글레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을 직접 이제 구현해보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구현해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PMP example 같은 경우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3D랑 2D의 포인트 페어 셋이 한 이미지에 이제 동시에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포즈, 해당 오브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 어떤 트랜슬레이션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항상 보던 이 이미지, 두 개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카메라의 포즈를 추정해보는 그런 예제가 두 번째 예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이미지에 뎁스 이미지를까지 주어졌어요. 책에서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뎁스가 주어졌으니까 3D 점을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냥 그렇게 구해진 점 가지고 ICP를 구현해 보는 것까지, ICP를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매너로 이제 구현하는 것까지 이제 1, 2, 3번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 포인트들을 딱 추렸을 때 이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뎁스를 가지는 피처 포인트들을 비슷한 컬러로 이제 색칠하는 예제인데, 다 뎁스가 비슷했는지 이제 다 빨간색이네요. 근데 이게 좀 저도 결과를 내보고 좀 의아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제 코드에 논리 오류가 있으면 좀 이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거 여러 번 디버깅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예제가 두 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미지 두 개 가지고 이제 카메라의 위치 추정하는 거, 카메라의 포즈 추정하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블로그에 있는 예제를 그냥 따왔는데, 어떤 사람의 눈, 코, 입, 턱 포인트에 대해서 2D랑 3D의 포인트 페어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대가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추정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PMP가 굳이 카메라 포즈 추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 페어 셋이 주어졌을 때 그 물체에 대한 포즈 또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이거 뭐야? 왜 제목이 ICP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ICP가 좀 추가됐어야 되는 건데, 세 번째 ICP example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3D 포인트 페어 셋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책에서 뎁스 이미지를 같이 줬습니다. 이 두 개가 페어고요. 이 두 개가 페어니까 이 3D 포인트 페어 셋을 가지고 카메라의 포즈를 추정해보는 그런 이제 예제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VO Part 6, Part A, Part B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파트 나누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VO Part 6에 이제 다 있는데, 이제 여기서 PMP, 그냥 PMP가 이제 이 면상이래. 이 얼굴에 대해서 이제 얼굴의 포즈를 추정하는 예제고요. 이 PMP RGBD가 이제 이 두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의 포즈를 추정하는 그런 예제고요. 이 ICP가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1 뎁스, 이미지 2 뎁스 얘를 통해서 카메라의 포즈를 추정하는 그런 예제고요. 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 트라이앵귤레이션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해드리면 좀 굉장히 지루하니까 청크 단위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초에 이제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가 주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져야 돼요. 저희가 뭐 얘를 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저 카메라를 뭐 여기서 또 카메라부터 구매해서 예제 만들 거 아니죠. 그러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없다 치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겟 컬러가 어떤 거냐면 뎁스에 대해서 다른 컬러를 주는 어떤 로직이에요. 근데 뎁스에 대해서 다른 컬러를 주게끔 했는데 계속 똑같은 빨간색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픽셀 2K 뭐냐면은 카메라 인트린식을 가지고 픽셀이 주어졌을 때, 픽셀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얘를 노멀라이즈된 이제 3 포인트 x, y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노멀라이즈 됐으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다 뎁스 값을 곱해주면은 그게 3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미지를 불러와요.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고 다음에 ORB 피처를 익스트랙션 합니다. 익스트랙션하고 피처 매칭까지 딱 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피처 매칭하는 예제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굳이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플랜 썼다. 얘까지 이제 플랜 내부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뭐 이런 건 책에서도 나오지 않으니까 굳이 그런 걸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겠죠. 물론 나중에 제가 녹화 강의를 찍는다면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크립터, 여기 디스크립터가 있는데 디스크립터를 쭉 돌면서 매치들까지 좀, 그러니까 매칭된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 두 매칭된 어떤 포인트, 피처 포인트가 매칭이 됐으면은 그 피처 포인트에 디스크립터가 있잖아요. 그 디스크립터 두 개의 벡터가 있을 건데 그 벡터의 norm, 그 벡터의 디스턴스를 구한 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오픈CV2에서 자체적으로. 그 디스턴스에서 최소 디스턴스랑 최대 디스턴스를 구해요. 얘네 두 개를 왜 구하냐면은 얘가 매칭이 좀 이상하게 된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 디스턴스랑 최대 디스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3D 포인트 페어 셋을 이제 구해야 돼. 포인트 페어 셋이 3D 포인트를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픽셀 2 캠으로 3D 포인트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얘를 구함에 있어서 잘못 매칭된 어떤 피처가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그냥 그거까지는 일단 걸러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냥 잘못 매칭된 건 딱 빼고 남은 잘 매칭된 키 포인트들에 한해서만 일단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진행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캠1에서 찍힌 픽셀 그 피처 포인트들에 대해서 3D 코디네이트로 일단 바꾸고요. 캠2에서도 마찬가지로 3D 코디네이트로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구성을 한 게 이 청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 셋을 얻어냈어.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2D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생각한 대로 이제 그냥 이제 피처 포인트들도 저장을 했으니까 일단은 에센셜 매트릭스를 얻어내고 거기서부터 포즈를 리커버 할 수 있겠죠. 2D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잘 했어. 그래, 좋아, 완벽해.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안 했어.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다뤄왔던 트라이앵귤레이션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뎁스를 구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함수는 오픈시브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즈랑 이제 포인트들을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결과를 뱉어내주고 그 결과를 잘 전처리하면은 뎁스가 나옵니다. 뎁스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나온 뎁스 가지고 이제 피처 포인트들 간에 이제 컬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뎁스를 통해서 컬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잘 이제 그 어떤 피처가 어느 정도 뎁스에 있다 뭐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컬러로 해주고 서클로 해주고 이미지 저장하면 예 끝입니다. 이게 트라이앵귤레이션의 파트고요. 그 다음에 자 PMP 두 이미지를 가지고 이 두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A 이미지에서 B 이미지만큼 얼마나 로테이션 되고 얼마나 트랜슬레이션 됐는지를 알아보는 예제예요. 자 그렇다 치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카메라 인트린식 들어가야 되고 뭐 디스토션 없는 거 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잘못 매칭된 포인트들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민 디스트, 맥스 디스트 있어야 되니까 치고 그 다음에 픽셀에서 카메라 포인트로 이제 그 바꿔주는 이제 그것도 있고 여기까지 피처 매칭하는 거까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오얼비에서 이제 오얼비로 이제 잘 해가지고 매칭한다 그거까지 똑같고 디스크립터에서 이제 잘못 매칭된 거 걸러준다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다르냐면은 자 첫 번째 이미지에서 얻은 픽셀 포인트들 X 포인트 X, Y가 있고 우리가 이게 뭐야 이미지 A 뎁스 이미지 불러오던가 불러오네.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A 뎁스가 있어요. 얘 뭐냐면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 3D 포인트가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대로 가져왔다 칩시다.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구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뎁스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 치고 뎁스가 0이다. 얘는 이제 있을 수가 없죠. 뭐 카메라에 바로 이렇게 찍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0이면 잘못 걸러진 이제 이상치라 판단하고 컨티뉴 그냥 걸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제를 보면은 얘는 이제 좀 카메라 스펙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픽셀 코디네이트로 리얼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픽셀 포지션을 뎁스를 곱해서 리얼 월드 XYZ로 바꾸겠죠. 3D 포인트 XYZ로 바꾸고 그거에 매칭될 2D 포인트는 이미지 2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야 이제 1에 대한 2의 포지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푸는데 어떻게 풀 수 있냐? 오픈CV2에서 solvePMP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세상 편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 로테이션 벡터랑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가져온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바꾸고 그걸 출력해 주는 게 이 예제입니다. 물론 얘에서 이제 또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non-linear optimization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그 메소드를 여기서 예제로 구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구현은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제가 구현해서 올리도록 하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는 뭐 수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제 똑같아요. 얘도 이제 뭐 PMP 쓰고 뭐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얼굴에 대한 어떤 포인트 셋이 다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2D, 3D 포인트가 다 주어져요. 얘를 주어지고 카메라 인트린식 다 주어진다 치고 PMP로 풀어서 이제 이 면상이 계속 면상이라 하네. 이 얼굴이 어떠한 이제 포즈가 되겠는가를 추정하는 게 이러한 어떤 PMP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IC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뭐 인트린지 있고 뭐 픽셀 투 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다 이제 똑같은데, 여기서 또 다른 거는 이제 포인트 그 사진 A랑 사진 1과 사진 2에서 모두 3D 포인트를 가지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뎁스 이미지를 둘 다 불러올 거고요. 둘 다 불러온 뎁스 이미지에서 둘 다 이제 뎁스 값과 픽셀 값을 얻어내가지고 3D 포인트들을 규합을 한 다음에 ICP 함수로 넘깁니다. ICP 함수가 뭐 numPy가 점철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고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SVD를 활용하기 위해서 센트로이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포인트들 다 이제 더해가지고 평균 내주고요. 평균 내준 값에서 센터 빼가지고 Q 벡터를 얻어내주고요. Q 벡터 얻어내줬으면은 아까 전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부터 구하기 위해서 W 행렬이 먼저 있어야겠죠. W 행렬이 먼저 있으려면은 이 Q1에 대한 벡터 곱하기 Q2 트랜스포즈에 대한 3x3 행렬을 다 더한다 까지가 있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numPy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펜드 디멘전 해가지고 이제 Q1, Q2 벡터를 만들어서 두 개 행렬 곱해가지고 W에 계속 더해준다 까지 1번. 그 다음에 이 W 행렬을 SVD로 이제 디컴포지션 해준다 2번. U랑 VT 나왔어요. 뭐 시그마는 중간에 필요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R은 저희가 알고리즘 소개해드렸던 대로 U랑 V 트랜스포즈의 행렬 곱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뭐다? 그냥 마이너스 해줘라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로테이션을 구했으면 트랜슬레이션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센터를 통해서 구하면은 이게 바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numPy에서 다 SVD랑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다 제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거 그대로 이제 잘 출력을 해주면은 예제가 완성된다. 이게 바로 SVD를 활용한 ICP다라는 것까지 예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얘도 물론 non-linear optimization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제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파이썬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non-linear optimization을 굳이 예제로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해당 예제는 챕터 8과 9에서 진짜 찐득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굳이 여기서 힘 빼지 말라는 의미가 좀 크고요. 핵심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기보다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에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걸 잘 써먹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 9에서 어차피 예제를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거 구현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따로 구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